일단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 인권, 뭐 같은 말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들이 무엇이 있는지가 적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갖가지 조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등 이런 국가의 통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요,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장치예요. 선생님이 앞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 소중한 권리가 있다고 했죠.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로만 그치면 제대로 안 지켜질 수가 있어요. 뭔가 강력한 뭔가 보장, 장치가 있어야. 이거 헌법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는 식으로 헌법에 적혀 있으면 그 헌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더 국가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입헌주의를 강조합니다. 입헌주의, 말 그대로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동일한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입헌주의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들이 가진 소중한 이제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뭔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이런 통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한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해주는 인권,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다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니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권리, 인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고 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인권들 중에서 헌법에 이제 적혀 있는, 그러니까 헌법이 정말 제대로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을 우리는 세 글자로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적혀 있다? 헌법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헌법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 그 조항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따 살펴볼 5가지 기본권들의 엄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으로부터,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똑같이 얘기했나요? 아무튼 청구권 이런 것 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권이 어떻게 조항에 표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0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보도록 할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정말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 정말 좋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 만족도 다 포함하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항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야. 우리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어. 라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가 헌법 10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여러분들 불가침 이게 뭘까요?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는 함부로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는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 의무까지 담겨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10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헌법 10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10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조항에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요.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여러 기본권들을 왜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존엄하고 가치 있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우리들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 행복이다 라는 것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기본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유권이에요. 이름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근데 뭘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 권력이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이게 바로 자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쓰기도 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야, 너 나 건드리지 마. 나의 생활 존중해줘. 너 나 간섭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라고 국가로부터, 그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자유를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자유권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본권 파트와 관련된 문제, 또 핵심 포인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격입니다. 각 기본권들이 갖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이 성격을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유권은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지난 시간 우리 9강에서 배웠죠.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였나요? 바로 어떤 시기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죠. 절대 군주, 한 사람의 그 왕, 그런 어떤 절대 군주, 그 지배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지배자의 어떤 강압적인 지배, 억압 이런 것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그렇고요. 이 자유권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 권리냐, 적극적 권리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극적 권리는 국가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최대한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할까요?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둘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유권이 국가한테 뭐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 좀 내버려둬 제발. 나 간섭하지 마. 나 내버려둬. 라고 굉장히 이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에요. 국가한테 뭘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극적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포괄적 권리, 열거적 권리.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포괄적 권리라는 말은 헌법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뜻에서 포괄적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면에 열거적 권리는 뭘까요? 반드시 헌법에 뭐 되어 있어야만? 그렇죠.
열거되어 있어야만, 헌법에 적혀 있어야만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열거적 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종류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데 이러한 자유들을 다 헌법에 적어 놓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왜?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자유들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자유권이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가 아니라 자유권이죠. 계속 자유권. 이 자유권의 대표적인 종류는 이제 신체의 자유.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 몸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안 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이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자료 속 개념 속 코너에서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적 자유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 또는 내가 정신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또 우리나라잖아요.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을 선택할 자유, 선생님이 국가가 너 선생님 해 라고 해서 시켜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내가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나 스스로 선택한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것 등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본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본권은요, 바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시민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등권이 무엇인지 살펴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인종이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다거나, 혹은 뭐 신분, 우리나라 이제 신분제도 이런 것들은 없지만 뭐 신분이 다르다거나 어떤 계층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평등권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을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서 써볼게요.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각 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이거 뭐였죠? 자유권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우리에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 자유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른한테만 자유권이 있고 어린 친구들, 학생들한테는 자유권이 없어. 이게 아니죠. 이 자유라는 건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것, 학생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유권, 자유라는 것은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는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유권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이죠.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살펴볼 사회권이나 이런 다양한 기본권들도요, 국민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기본권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 라는 뜻에서 이 평등권은요,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라는 거, 이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평등권은 법 앞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기회가 있다면 기회는 정말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한 계급,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평등권의 주요 내용이고요.